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은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동구민 그리고 동구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박요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동안에 여러분 그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낯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광주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하루 1시간 모시기도 힘든 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바로 광주광역시 간염병 관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를 맡고 계시는 류소연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너무 멋진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 주셨던 가수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임영웅, 제2의 장민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꽃길 인생이라는 노래로 많은 여러분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박성현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행사 이벤트 없죠?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없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네, 굉장히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제 노래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꽃길 인생에. 네. 자, 그럼 우리 류소연 단장님께 먼저 질서적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고 계시는 많은 동구민 여러분도 코로나19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 종식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건 좀 어렵고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갈 것 같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적인 마라톤이다. 네, 최소한 올해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아마 뭐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꼬린 지점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휴대폰 전화 대리점에서 그 아시다시피 그 에어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그럼 공기 중에도 전화가 가능한다는 거고 에어컨에 나왔던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확진자로부터 배출이 된, 그러니까 뭐 노래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말을 하는 도중에서 튀어나온 비말에 의해서 근거리에 있는 보통 1.5에서 2m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있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바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불어지고 있는지, 여름이니까 에어컨이 계속 가동이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창문이나 이런 게 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발생이 된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타고 바람을 따라서 조금 더 멀리 전파가 됐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에서 이제 검출이 됐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가 아시다시피 그 추구하는 게 평생 학습 도시 또 건강 도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강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 혼자 누구 뭐 교수분들만 병원만 수고해야 될 게 아니라 각자 뭔가 예방법이라든가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민들의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법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시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들하고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염이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더더구나 밀폐된 공간에 방문하시는 거를 가능한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시면 코로나로부터 예방이 가능한 충분한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보면 실내에서 막 모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확진자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끼쳤는데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고 손 씻기만 제대로 하면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100%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노출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최소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부득이하게 방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공기 중 나의 호흡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접촉 감염일 경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근거리의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든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민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밀접 접촉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들 뭐 14일간 뭐 자가격리 이렇게 역학 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접촉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좀 다른데요. 확진자가 증상이 있기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견이 될 상황까지의 그 시점에서 이제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같이 계셨을 때 그때의 이제 상황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은 확진자가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노출이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근거리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당시에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지 등을 고려해서 이제 감염의 전파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권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 후에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하는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저희 그 아시는 그 병원에 운영하신 치과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병원에 방역을 막 해야 된다 하고 자기는 현재 검사를 맡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자기가 그 아는 북구 내에서 식당에 동선이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겁먹어서 갑자기 막 병원 문을 닫고
또 검사 맞고 그런 건가 좀 오바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 스스로가 그런 느낌이 동시에 겹치면 스스로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게 맞나요? 지금의 이제 광주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봐서는 네. 노출의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최대한 빨리 찾아서 관리를 정말.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선이 겹치시거나 혹은 접촉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증상이 확인이 되시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스스로가 격리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 그분의 노출 정도가 평가가 돼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가 분류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희 동구 보이시죠? 건강 아카데미 함께 보고 계십니다.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또 바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안 나와도 지금 계속은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당분간은 광주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간에 일어났던 환자분들 혹은 격리자 사이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가 박사님 씨 지금 네네.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광주시에서는 현재 1단계잖아요. 1단계. 2단계인가요, 지금? 2단계 맞죠? 지금 2단계입니다. 2단계라고 한다면은 뭐 웬만하면 전형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2단계라고 합니다. 아마 2단계가 이번 7월 말쯤에 상황을 보고 풀린다는데 만약에 또 확진자 계속 발생했을 경우는 계속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제가 혈액형 어떻게 되시죠, 교수님? 저 A형입니다. 저는 O형입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저도 A형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게 A형이 뭐 걸릴 확률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판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런 결과를 보도한 이제 언론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리가 된 게 보도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출이 됐을 때 스스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노출의 기회를 최소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A형이든 O형이든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역력이 높은 음식이 있습니까, 교수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은 있다고들 이야기는 하지요. 음식의 섭취가 섭취 직후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조절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단기간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과량의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이제 장어 같은 경우는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음식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면 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비만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늘이나 뭐 광황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음식 자체를 단시간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또 아닌 거죠. 그다음에 드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속 아픈 거, 그다음에 뭐 냄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음식들은 이제 혈액 응고하고 관련된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존의 약물을 드시는 경우에 있어서 약물하고의 같은 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량의 섭취는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항상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런 걸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백신과 치료제 뭐 개발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면 다 끝나지 않느냐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언제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지금 한참 앞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네, 나오더라고요. 삼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른 경우에는 뭐 올 10월쯤에는 그 결과를 알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아직은 상용화되기 전에 이제 연구에 대한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인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정말 잘 이루어지면 올해 말 안 그러면 모르는 일이긴 한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방 접종 자체가 아직은 1회 접종으로 끝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아마 독감 예방 접종처럼 이제 매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능한 외출하지 않으시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예전에 저희가 친밀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껴안고 악수하고 손잡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재 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희 씨가 혹시 단장님께 뭐 궁금한 점에서 여쭤볼 말씀 있나요? 사실 좀 저는 대중 매체에서만 통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전달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걸 좀 관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이죠. 손 씻고 좀 거리 두고 마스크 착용을 좀 더 제 자신부터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단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그 동구민과 동구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코로나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요.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너무 밀집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거 가능한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평상시에 제대로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손 씻는 것과 같은 그런 개인 위생을 좀 잘 갖고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집 안에서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시면 설사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분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또 언제 찾아뵐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자주 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성희 씨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절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의사 교수님께 남은 아픔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만 이 전염병 이런 부분 가지고는 주로 만나뵙고 싶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거 전해줄 거예요? 좀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일어나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어나 노래 듣고요. 자, 우선 마스크 착용하시고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필수라고 합니다. 꼭 착용하시고 상대방과 함께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동구민 그리고 동구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아카데미 운영협의회장 이화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늦게 인사드린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하반기 개강이 늦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회원님들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면, 대면 대화 피하시고 또 자주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코로나19는 박멸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 개강하는 날 서로 웃고 손잡고 이 개강장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표해봅니다. 동구 아카데미 화이팅!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리를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섞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 끝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더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은 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